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TMI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로 다시 금방 돌아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7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된 임대차 3법, 앞으로 그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재경 소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임대차 3법,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규정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했었는데, 우리는 임대차 3법 자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임대차 3법이 시행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궁금합니다. 지난 1부에서는 임차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면 전 솔직히 저도 세입자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집을 내가 사야 할 것인지, 전월세 가격 과연 2년 뒤, 4년 뒤엔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장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네. 현재 세입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임대차 3법이 발표되면 임차인한테는 이게 좋은 정책일까요? 나쁜 정책일까요? 전월세 사는 입장에선 솔직히 애들 학군도 그렇고 저희 직장도 그렇고 길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또 임대료도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하니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임차인도 원래 있었던 임차인한테 기득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죠.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게 되고 5%밖에 증액을 못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씁쓸해하겠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니까.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더 싸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되게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구하려고 오니까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쵸. 네.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실소유자들이 임대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 사는 집 한 채니까. 그쵸. 네. 내 집 월세 주고 나는 다른 집 월세 가고, 이거 아닌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은 그냥 그 집 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전세나 월세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살고 있었던 전세, 월세 임차인들이 나 2년 더 살래 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새롭게 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기간만큼은 잠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앞선 일부에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었죠? 그 임대인분이 직접 들어와 사시거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이 들어와 살 경우, 그때는 계약갱신 거절에 오케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산다라고만 하고 한 6개월만 있다가 나갈 수 있다라고 했나요, 없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2년 이상 전입신고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중에 있는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 거고, 그러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해피해요. 왜냐? 임대인들만 피 보면 돼요. 임대인들은 내가 월세라든지 전세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들이 싸게 살고 오래 살고 그러면 딱 해피한데, 문제는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서울에 지금 현재 서울 인구에 있는 사람들만 쭉 살면 해피한데, 새로운 지방에서 서울로 학군 때문이라든지 교육 때문이라든지 직장 때문이라든지 내가 이사를 오려고 해요. 그럼 집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전세 공급이 없어요. 진짜 귀하게 나온 전세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 가격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당연히. 그쵸.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세 금액을 높여서라도 내가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 전세 물량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 월세 가야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생활비를 내더라도. 네. 근데 월세도 없대요. 그럼 월세도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사야지 뭐 어떻게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사야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집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오영미 실장님께서 제가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약갱신 거절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A 아파트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여기 전세 가격이 있었었는데
여기를 집주인이 실입주를 못하니까 네. 전월세 상한제를 갖다가 적용받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싼 네. 가격에. 네. 근데 이게 제3자가 전세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집을 샀네요? 임대인이 바뀌죠. 그 이 임대인은 나 여기 실거주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내가 전세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 실거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거주해가지고 2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임차인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줄 알고서 있었는데 쫓겨나갔죠. 네. 임차인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나요? 그런 무서운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나가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아, 나가게 네. 되면 또 다른 전세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똑같은 상황이란 거죠. 못 구한다. 그럼 집을 사든가 어디 지방으로 밀려나가든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그냥 다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올라가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궁금한데요? 자, 그 도시가 유입 인구가 많아야 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 서울과 같이 혹은 우리가 광역시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올라간 지방의 대도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대전, 대대광, 그렇죠. 세종시. 대대광, 세종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우리가 농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새롭게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럴 일이 없어요. 새로운 유입이 없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슬프고 임차인은 해피하고 이걸로 끝나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지방에 인기가 없는 새로운 신규 유입이 좀 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인상폭이 적겠죠. 그런데 대도시 권역이다. 새로운 직장이든 학군이든 교육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오는 데들은 기득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임차인들끼리도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었던 임차인과 새롭게 들어오려는 임차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상가 임대차에서 볼 수가 있어요. 상가 임대차요? 그쵸? 상가 임대차 보면 뭐가 있을까요? 권리금. 그쵸? 권리금. 이 권리금이 왜 나타날까요? 권리금이라니.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곳에 넘기고 팔아야 되니까 피 받고 파는 개념 아닌가요? 우리가 영업 권리금도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 바닥 권리금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행 법률은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를 계약속적으로 갱신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상가를 입주할 때 권리금을 내자. 네, 맞아요. 권리금을 왜 낼까요? 뭐 줄 서서 먹는 맛집 같은 경우 거의 억소리 나는 권리금을 내기도 하고 그 자리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피 주고 사듯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명 바닥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네.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권리금이 뭐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영미 실장님이 얘기한 거는 이 경우에는 해당돼요. 백종원 어디 뭐 맛집 나온 거래. 그래가지고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돼. 이거를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데 여기 곰탕집 하고 있는데 난 곰탕집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업종을 바꿀 거다라고 하면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필요 없죠? 네. 근데 권리금을 왜 줄까요?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있어도 돼. 임대인이 세를 놓고 싶다라고 해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나 돈 줘, 안 주면 나 이거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거죠. 돈을 얹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우리가 강남에 보면 상가들이 공실들이 있어요. 맞아요. 왜 있을까요? 월세 임대료 너무 비싸서? 오영미 실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공실이겠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왜 임대료를 안 낮출까요?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빙고. 이게 뭐냐? 우리가 강남의 건물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건물의 임대료가 월세만 1억이래요. 좋아요. 행복해요. 네. 행복하죠? 근데 공실이에요. 아, 슬퍼. 갑자기 슬퍼.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임대료가 1억씩이나 되는데 뭐하러 공실을 놔둬. 그럼 5천만 원의 임대를 논다 라고 하면 임차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월세가 1억짜리인데 5천만 원을 논데 반값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공실을 내주는 것보다 5천만 원을 받으면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맞아. 그게 어디야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싸게 못 내놓는 거예요. 왜냐? 한 번 싸게 내놓으면 이거 10년 동안 못 올려. 공실로 냅두더라도 건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싸게 안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만 생각해 봤는데 임대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도
아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싸면 그냥 안 내놓고 말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그냥 놀리고 말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1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2년 연장.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임대차 3법도 통과시켰는데 추후에 2회 연장, 3회 연장 아니면 무기한 연장 독일처럼 한 번 세입자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법을 바꾸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을 줄 수도 있겠죠. 자기들끼리 서로 그쵸? 들어오려고. 야, 나 이거 퇴거를 할 테니까 너가 들어와 라면서 어머.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도 임차인들끼리 권리금 받고 들어오고 왜냐면 시세는 나는 10억을 주도 들어오고 싶은데 10억짜리 전세가 없어. 근데 여기 전세가 보니까 4억짜리야. 싸다 싸. 나한테 1억 주고 너가 4억에 들어와 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와, 상상 그 이상이네요.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미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일단은 임대를 안 내놓을 거예요. 집주인들이. 아니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니까? 그렇죠. 내가 임대를 뭐하러 해. 아. 내가 한번 퇴거를 시켜버리든 간에 어떻게 내가 한번 입주를 시킨다든가 세금 때문에라도 2년 거주를 채우려고 들어가잖아요. 요건 맞추려고. 네. 그래서 내가 한번 2년 들어갈래. 그 다음에 세입자 내보냈으니까 새로 내놓는 거는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계 좀비속을 활용해서 내 조카한테 그냥 전세 살아라 이런 식으로 끊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 일가 조카분들도 친척이나. 일가 친척들도 응. 전세 구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일 너 거란 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끊어줄 수 아유, 있잖아. 어차피 싸게 들어갈 거면 너가 들어와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쫓겨난 세입자는 이제 세입자들끼리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싸게 사는 기득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워낙 좋지만 네. 새롭게 신혼부부. 그렇죠. 신혼부부라든지 집을 구해야 되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되게 피해가 양상되게 되고 전세 가격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그러면 이게 싫으면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든가 집값을 올리든가 이게 되풀이된다. 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주치 김정현 부장님께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점점 상향되고 이 영향이 부동산 가격까지 또 미칠 거다. 그리고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를 위주로 이 현상이 보여질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 전망 우리 소장님과의 시간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정확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